네, 지금부터 지금 배울 것은 7가지입니다. 먼저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엔 등비, 초항, 공차, 공비, 마지막으로 일반항. 이렇게 7가지 개념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의 나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2, 3, 5, 7, 9 등등등등 수를 나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수의 나열 자체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에는 규칙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규칙이 있는 것, 그리고 규칙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이 있으나 찾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분류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이 있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규칙이 없는 거나 있으나 찾지 못하는 것들은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럼 규칙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수열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수열이 뭐냐면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초적인 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한 겁니다.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함으로써 수열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수를 내가 1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내가 2씩 계속 더해 볼게요. 3이고 3에다 2 더하면 5고 5에다 2 더하면 7이고 7에다 2 더하면 9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에다 어떤 수에다가 2를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어떤 수, 이거를 처음의 수, 그래서 초항이라고 합니다. 초항 혹은 첫째 항. 다음에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자, 등비수열 설명해 볼게요. 등비수열은 등차 수열이랑 비슷합니다. 어떤 수에 첫째 항이 되겠죠. 초항에 등차 수열은 더했잖아요. 이 등비수열은 곱하는 겁니다. 곱해서 수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첫째 항이 A면 다음 항은 뭐가 될까요? A, R이 되겠죠.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수를 곱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수는 뭐가 될까요? A, R 제곱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항이 만약에 3이라고 하고 곱하는 수를 우리가 2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다음 수열은 뭐가 될까요? 3 곱하기 2니까 6.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6이니까 12.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될까요? 24. 그 다음 수는 48.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등비수열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 요거를 첫 초항이라고 하고요. 이 등차 수열에서는 일정한 수를 더하는 것을 공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등비수열은 일정하게 곱하는 수 R을 공비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거를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규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규칙을 정해 놓은 거,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수열의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이라고 하고 표시는 AN,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쓰는데요. 자, 그래서 N은 보통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1, 3, 5, 7, 9라고 하면 A1은 뭐냐면 1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 A2가 뭐가 되냐면 3이 되는 겁니다. A3가 뭐냐면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반항,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그리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자, 이렇게 써집니다. 먼저 초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n-1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차를 곱해줍니다. 제가 D라고 할게요. 자, D. 이것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묻기 전에,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첫째 항에 뭐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1이 되고, 공차가 뭐가 됩니까? 제가 여기서 공차를 뭘로 했죠? 이 수열에서 공차를 뭘로 했죠? 2라고 했죠? 그러면 m-1 d 대신에 2가 곱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 2n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우리가 A1을 구해볼게요. A1은 어떤 수냐? n에다가 1을 곱하면 돼요. 1을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A1은 1이 되죠. A2는 뭐가 됩니까? n에다가 2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4에 빼기 1이 되니까 3이 되죠. A3은 뭡니까? n에다가 3을 넣어줍니다. 계산해주면 A3은 5가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일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 개별 수열의 수들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쓰입니다. AN A R n-1승 이렇게 됩니다. 자, A는 초항이고 R은 공비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예를 든 등비 수열 어떤 게 있었습니까? 1, 2, 4, 8, 16, 그 다음에 32. 자, 이렇게 됐죠.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초항이 1이고 공비를 제가 어떤 수를 계속 곱했습니까? 2를 곱했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1 곱하기 2의 n-1승. 이것이 뭐냐면 정리를 하면 2의 n-1승이 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1은 어떻게 됩니까? n에다 1 넣으면 2의 0승이잖아요. 2의 0승은 뭡니까? 1이죠. A의 2항은 2의 n 대신에 2를 넣어주고 거기에 마이너스 1승을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2죠. A의 3항 어떻게 됩니까? 2에 n 대신에 3을 넣어주는 거죠. 3-1 이거는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4가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등비 수열이 일반항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